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올 초 들어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한번 크게 눌렸다가 더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두 달간만 봤을 때도 주가가 한 4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27불, 26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흐름 꾸준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이 가능할지 그리고 익절은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해 나가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물려 계신 분들은 딱히 없는 구간인 만큼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신규 진입 관점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들어갈 만한 구간일지까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공매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급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의 부담이 엄청나게 생겨났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매도도 지금 현재 급증한 상황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상당히 높았던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뭐 10% 후반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30% 지금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공매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고도 지금 올 초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올라오면서 엄청난 지금 부담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담이 상당하다. 현재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올해 실적부터 좀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일단 그동안 꾸준하게 좀 올라주다가 올해 크게 좀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큰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올해 좀 아쉽지만 내년을 좀 기대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에비타 순이익 물론 계속해서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아쉬운 건 뭐냐? 일단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적자 폭은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실적에선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향후에도 개선이 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좀 흑자 전환을 빨리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우리가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S도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마이너스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배당금 보시게 되면 뭐 과거에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배당은 없을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재료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한번 살펴볼게요. 부채 비율은 지금 한 10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과거에는 한 20에서 10 좀 낮은 수준을 기록을 했지만 최근에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뭐 우려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한 1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보는 봐야겠습니다. 부채 비율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ROE 보시게 되면 딱히 볼 거 없어요. 계속해서 순이익 적자에 따라서 마이너스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올해도 한 마이너스 60 근처에서 머물 것으로 보여지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 그래서 ROE도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 수익성 기대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ER 일단 적자에 따라서 순이익 적자로 인해서 산출이 되고 있지 않고요. PBR은 4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상당한 고평가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주가가 2달 만에 4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대비 굉장히 비싼 구간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케일 파워가 최대 2,800억 원 규모로 보통주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조달한 자금은 어디에 쓰이냐? 연구 개발 비용, 운영 자본 등 일반적인 기업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동사는 지금까지 또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좀 전에 확인했다시피 자, 배당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배당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회사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돈을 다 어디다 쓰냐? 현재 사업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의 수익 자, 모든 수익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적자라서 배당을 하기도 힘든 상황인 건 맞지만 배당을 앞으로도 좀 하기 힘들겠다. 왜냐하면 돈을 앞으로는 이제 사업 성장을 위한 이 자금에 우리가 좀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이제 회사의 좀 목적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SMR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자, SMR은 한 기당 77메가와트의 원자로 모듈을 최대 12대 설치를 해서 총 924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캐파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현재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승인을 얻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는 지난 3분기 좀 아쉬운 실적이 나왔죠. 전년 대비 매출이 93% 크게 감소하면서 어쨌든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여기에 따른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아직은 구축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좀 상당히 아쉬운 실적이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CEO는 이 다수의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고 끊임없는 에너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다라고 밝히면서 그나마 좀 위로를 한 상황이고요. 자, 뉴스케일 파워의 이런 아쉬운 실적에도 주가를 견인한 건 트럼프 랠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제 뭐 소형 모듈 원자로를 중심으로 원전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고요. 원전 발전 허가 취득 절차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에 크게 좀 훈풍을 불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지난달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플로어와 루마니아 SMR 사업 관련 기본 설계 2단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다수의 빅테크 기업과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논의 중에 있으니까 또 향후에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는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일단 지금 신규 진입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실적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비싼 구간입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3분기도 어닝 쇼크가 나온 상황에서 주가가 자, 2달 만에 4배가 뛰었다.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과매수 구간을 들락날락 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을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에서 위치가 된 상황도 상당히 좀 아쉽고, 어쨌든 지금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 자체가 테마로만 가는 거잖아요. 실적을 기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트럼프 테마 하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승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장기로 보면은 어쨌든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는 주겠죠.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은 흑자 전환을 한 상황도 아니고 이만큼 오른 거는 지금 테마로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한번 크게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차익 매물 쏟아질 시점이 곧 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진입하는 구간이 아니라 보유자의 영역,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으로도 어쨌든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정확하게 어떻게 좀 익절을 해 나가시냐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좀 안전하게 보실 분들 있죠? 자, 일단 오늘 목표 주가는 설정 안 드려요. 일단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외적으로 목표 주가는 설정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익절을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은 지금 좀 안전하게, 굉장히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지금 알짜배기 구간은 다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 교체하셔도 충분히 괜찮다고 말씀드리겠고, 추가 상승 여력 좀 더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래도 한 70에서 80% 대부분의 비중을 익절하시고 소액 비중으로만 좀 더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은 몸집을 최소한 좀 많이 줄여주시고 혹은 아예 종목 교체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고평가고 지금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내면 안 되고, 이런 데서는 여러분들이 몸집 굉장히 많이 줄이고 지금은 충분히 어깨 위에까지도 올라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대부분을 익절하시고 다시 한번 또 매물 크게 나왔을 때 재진입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줄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사실 없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략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